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시니어 꿀단지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저속 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속 노화는 그야말로 젊게, 건강하게 사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이 드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춰서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속 노화가 무엇인지, 어떤 습관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법, 저속 노화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먼저, 저속 노화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저속 노화는 말 그대로 늙는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을 겪지만 이 노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젊고 활기차 보이시죠? 반대로 어떤 분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 드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단 30%만이 유전자 때문이고 나머지 70%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속 노화는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을 넘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시절과 다름없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활력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속 노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저속 노화에 좋은 운동 10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특별한 장비나 장소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폐 기능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걷기는 골밀도를 유지하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걸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하체 운동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합니다. 스쿼트를 통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져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의자를 활용하거나 벽에 기대어 시작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시작하여 점차 늘려나가 보세요. 세 번째는 런지입니다. 런지도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한 발씩 앞으로 내디디며 하는 런지는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까지 동시에 단련시켜줍니다. 균형 감각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어르신들의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인데 우리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최고입니다. 코어 근육은 척추를 지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인데요. 플랭크를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을 줄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초, 2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 보세요.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거나 허리가 처지지 않도록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이클입니다. 실내 자전거나 야외 자전거 모두 좋습니다. 사이클은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유산소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하체 근력을 사용하는 데 효과적이며 관절염 등으로 걷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사이클도 있으니 편하게 시작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과 유산소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어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심폐기능 강화, 근력 증진,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는 코어 근육 강화와 유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뻣뻣해지기 쉬운 관절과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자세 교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어 낙상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정확한 자세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요가입니다. 요가는 신체적인 유연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다양한 요가 자세를 통해 근육을 늘리고 강화하며 깊은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요가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유산소 및 근력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과 심폐 기능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맨몸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전후에 반드시 해줘야 하는 스트레칭은 저속 노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주어 부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신 스트레칭을 10분씩만 해도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저속 노화의 나쁜 행동 10가지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과 담배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흡연은 폐 건강을 악화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며 음주는 간에 무리를 주고 염증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입니다.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호르몬 불균형이 오며 만성 피로가 쌓여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수면 장애, 소화 불량,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명상, 가벼운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앞서 저속 노화에 좋은 운동들을 말씀드렸듯이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 골밀도 약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 다양한 노화 관련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식과 폭식입니다.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체지방을 증가시켜 노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늦은 밤 야식이나 폭식은 소화기관의 휴식을 방해하고 숙면을 방해하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적정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흰쌀밥, 흰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나 음료 등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염증과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줄이고 통곡물이나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공식품 및 패스트푸드 섭취입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는 트랜스 지방, 나트륨, 설탕, 첨가물 등이 많이 들어있어 비만, 심혈관 질환, 만성염증 등을 유발하여 노화를 촉진합니다. 되도록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햇볕 과도 노출입니다. 적당한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피부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양산을 활용하여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나쁜 자세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나 삐딱한 자세는 척추와 관절에 무리를 주고 근육 불균형을 초래하여 통증을 유발하며 몸의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스트레칭으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저속 노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저속 노화에 좋은 음식 10가지와 나쁜 음식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단은 저속 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속 노화에 좋은 음식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렌틸콩, 보리 등 통곡물은 정제되지 않아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귀리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고 현미는 비타민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며 렌틸콩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재생에 효과적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브라질너트 등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루 한 줌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콩류입니다.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등 콩류는 양질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며 항산화 성분은 세포 노화를 억제합니다. 콩밥이나 콩자반, 두부 등으로 다양하게 섭취해보세요.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꽁치 등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채로운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파프리카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합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끼 식사 때마다 충분히 섭취하여 항산화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등 베리류 과일은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억제합니다. 뇌 건강에도 좋으며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습니다. 또한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을 주는 에르고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여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아홉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예방과 신진대사 촉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지막 열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장 건강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직결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과 노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익균이 풍부한 장은 영양소 흡수를 돕고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저속 노화를 돕습니다. 다음은 저속 노화에 나쁜 음식 10가지입니다. 이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시거나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 및 단 음료입니다. 과자,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설탕은 백색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두 번째는 흰쌀밥 및 흰밀가루 음식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인 흰쌀과 흰밀가루빵, 면류는 식이섬유가 부족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 노화를 촉진합니다. 비만과 당뇨의 위험을 높이므로 잡곡밥이나 통밀빵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은 나트륨, 첨가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심혈관 질환, 암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신선한 육류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등 튀긴 음식은 고온에서 조리될 때 유해 물질인 AGEs 최종당화 산물가 생성되어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트랜스 지방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다섯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 과자, 패스트푸드 등에 많이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 건강에 매우 나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여 트랜스 지방이 없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신장 질환, 골다공증 등의 위험을 높여 노화를 촉진합니다. 가공식품, 국물 요리 등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높고 영양소는 부족하며 첨가물이 많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자주 드시면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탄산음료 및 과일 주스입니다. 탄산음료는 당분이 과도하게 많고 과일 주스도 설탕 함량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생과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음료는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식입니다. 제로 콜라 등 인공 감미료는 혈당 스파이크는 없지만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단맛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과도한 붉은 육류입니다. 붉은 육류 자체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일부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고 닭고기나 생선 등으로 단백질 섭취를 다양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건강한 식단 유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등푸른 생선, 콩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설탕, 가공식품, 튀긴 음식 등은 피하는 것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정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여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몸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여 숙면을 유도하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 취미생활, 대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활동과 교류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지막으로 저속 노화에 필요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10가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정의원 교수님은 영양제에 투자하는 돈을 운동에 투자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고 영양제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영양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EPA와 DHA를 포함하며 염증 감소, 심혈관 건강 증진,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지만 충분한 섭취가 어렵다면 영양제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과 노인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 우울감 완화,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통해 생성되지만 실내 활동이 많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족하기 쉽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의 세포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심장 건강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노화로 인해 체내 생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해주면 세포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 기능, 신경 기능, 혈당 조절, 혈압 조절, 뼈 건강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만성 피로, 근육 경련, 수면 장애 등이 올 수 있으므로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을 말합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 소화 기능, 정신 건강 등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익균이 풍부한 장은 영양소 흡수를 돕고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저속 노화를 돕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저속 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속 노화는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운동, 식단, 생활 습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 우리 모두 젊고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0세 시대 시니어 꿀단지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